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영등포에서 16년째 재가센터와 요양보호 교육원을 운영하고 있는 박주선 대표입니다. 갑자기 부모님이 쓰러지시거나 이렇게 됐을 때 자녀들도 다 바쁜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그럴 때 몰라서 이용을 잘 못하고 있는데, 국가에서 여러분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드릴 수 있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옛날에 대가족 사회에서는 이제 가족들이 돌봤지만 지금은 다핵가족이기 때문에 이게 국가의 문제로 받아들이면서 만든 제도가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입니다. 건강보험료의 12.81%를 띄는 걸로 이렇게 받는 제도입니다. 일단 질환이 생길 경우에는 의사 선생님의 처방과 치료를 받고 병원에서 치료가 끝난 다음 한 6개월 정도 됐는데도 일상생활을 못할 때 어르신 등급이 나와야 되는데 1, 2, 3, 4, 5등급이 있는데 그 등급이 나왔을 때 1, 2등급은 시설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1, 2, 3, 4, 5등급 다 재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5등급은 45점에서 51점 사이에 있는 어르신인데 치매가 있어야 이제 5등급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의 기준점인 65세 이상의 일상생활을 못하는 게 이제 가능한 건데, 뭐 암이나 그런 거는 이제 아프고 바로 이제 회복이 되기 때문에 거의 등급이 나오지는 않고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병을 가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뇌졸중이나 뇌경색이나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지신 분들이 같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시설에 입소해서 요양보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제가인 경우에는 이제 집으로 방문 요양을 하실 수가 있고, 아니면 가족 중에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을 경우에는 가족 요양도 가능합니다. 자격을 가지신 자녀나 배우자가 돌볼 경우 급여로 인정받아서 급여가 나오고 있습니다. 65세가 넘은 배우자 케어일 경우는 이제 그 하루에 90분, 한 달 한 45시간에 대한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어차피 내 가족이기 때문에 내가 돌보는데 내가 자격을 갖고 돌볼 경우에는 급여로 인정받아서 매월 연금 나오듯이 급여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이제 가족 같은 경우는 하루에 1시간, 현재법으로는 한 달에 20일 정도, 그러니까 20시간의 급여 혜택을 받기 때문에 요양보호사 공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240시간이라는 과정을 이수하면 국시원에 시험을 봐서 국가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의 서비스를 받는다는 거는 노인을 많이 이해하고 노인의 특성들 어떻게 돌보는지 방법을 배우고 국가 자격을 따신 분이기 때문에 훨씬 질이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는 제도입니다. 서비스를 한 거에 대한 비용 발생이 있죠. 형편에 따라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고, 본인이 내는 비용은 시설에 입소하는 경우는 20% 플러스 비급여 항목은 이제 전액해서 내고 있습니다. 제가 서비스를 받을 경우는 15%, 나머지 85%, 80%는 우리가 내는 장기요양 보험료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을 더 자세히 얘기하면 85%, 80% 중에 그중에 20%는 또 국가의 그 세금으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저수급 대상자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는 본인 부담금이 이제 면제가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의료 혜택자는 이제 40%에서 60%의 혜택을 받는데, 재산 조사가 수시로 일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그 정도 비용 부담이 면제가 됩니다. 등급의 신청은 건강공단에 하는 건데, 신청자의 주민등록증을 첨부하여서 대상자 어르신의 인적사항을 기록하는 등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어르신이 계신 곳 주변 건강공단에 접수해서 등급 판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65세 미만이 노인성 질병을 가진 경우에는 노인성 질병을 입증하는 의사소견서가 첨부해서 신청하면 되고, 65세 이상은 그냥 신청하면 나중에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세요. 그때 하시면 됩니다. 그 어르신이 살고 계신 곳에 가장 가까운 건강공단의 그 서류를 팩스로 접수가 가능하니까, 서류를 받은 공단은 그 어르신 집에 연락을 해서 공단의 등급 판정위원이 5명 정도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중에 사회복지사, 간호사가 집으로 예약을 하고 방문한 다음에 52개 어르신의 특성, 신체활동, 인지활동 이런 것들을 질문하고 또 상태를 보고, 그래서 1차 판정을 하고 그다음에 등급 판정위원회를 거쳐서 이제 2차 판정을 해서 등급이 나오는 겁니다. 1차 판정이 미진했을 때는 이제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등급이 나옵니다.
실제 어르신들은 낯선 젊은이들이 이렇게 방문해서 꼬치꼬치 취조하듯이 질문을 하면 굉장히 긴장해서 평상시보다 대답도 잘하고 그래서 등급이 생각보다 잘 안 나오긴 합니다. 그렇지만 등급판정위원이 또 가족에게 질문도 하고 그러면서 정확히 판정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보통 신청한 날로부터 30일 걸립니다. 등급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빨리 신청할수록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오니까 빨리 신청하는 게 좋겠죠. 가족이 대부분 이제 신청을 하는데 그 외에 가족이 아니래도 이런 거를 운영하는 재가센터나 시설 같은 데는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대행으로 신청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주변에 간판에 노인 장기 요양보험 마크가 있는 재가센터, 요양보호센터, 시설 같은 데서 그런 일을 대행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등급이 나오는 경우에는 일단은 가족을 오게 해서 공단에 장기요양 서비스에 대한 기본 안내 보통 2시간 정도 설명을 해주고 이 등급 안내를 해드립니다. 제가 교육원을 운영하다 보니까 교육 과정 중에 우리 부모님이 이런 일이 있어요. 우리 멀리 사는 부모님이 이런 일이 있을 때 저희가 많이 신청해드리고 실제 혜택을 받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한 예로 그 공부 중에 우리 어머니가 이런 상태라는 걸 이제 알고 신청을 의뢰했는데 의사소견서를 첨부해라고 그러니까 귀찮다고 그동안에도 그런 거 안 하고 안 받았는데 왜 귀찮게 하냐 그랬는데 조금 귀찮아도 이런 혜택이 있다고 안내를 해서 의사소견서 첨부해갖고 2등급이 나와서 너무너무 감사한 어차피 부모 서비스 하는데 혜택도 받으니까 너무 고맙다는 얘기를 한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에 어디 여행했다가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하고 그 배우자는 요양보호사 과정을 이수하고 그래서 바로 퇴원하면서 배우자 케어를 하신 경우도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과정을 미리 공부하면 그 어르신들의 특성이나 다양한 증세들을 미리 공부하기 때문에 발빠르게 대처를 해서 오히려 회복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푼 다음에 공부한다는 건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공부를 해놓으면 훨씬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어들려고 제도가 생겼기 때문에 그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안 살아본 노인들이 20% 가까이 되는 고령 사회에 많은 일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해서 정보를 드릴 테니까 많은 시청 바랍니다. 만감부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